그날 밤의 침묵은 차가운 강철보다 더 날카로웠다. 한진우는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권력의 기둥처럼 거실에 드리워졌다. 한화 글로벌의 젊은 CEO 한진우, 29의 나이에 그는 이미 그룹을 좌지우지하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 눈빛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음 같았다. 그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뒤편에 선 윤세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윤세연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확인하고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녀는 한달음에 이 펜트하우스로 달려왔다. 그러나 한진우의 무심한 태도는 그녀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초조해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비웃음이 서려 있었다. 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나 임신했어요. 정적이 흘렀다. 한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만이 있었다. 축하할 일인가? 그가 말했다. 이 결혼은 사업적 관계일 뿐이었어. 우리에게 아이는 필요 없어. 세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잖아요. 당신과 나 두 사람의 아이. 이런 감상적인 대화는 사양하겠어. 진우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한화그룹의 후계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 내 친동생 한지혁이야. 너와 나의 아이는 이 구조의 방해만 될 뿐이야. 제거해. 제거라는 단어가 세연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대한 기계의 불필요한 부품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진우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은 한화그룹과 윤건축그룹의 합병을 위한 정치적인 거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함께하면서 언젠가는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 아이가 그 시작이 될 거라 희망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진우의 단 한마디로 부서졌다.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비서를 호출했. 김 비서,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해. 그리고 그녀의 몫은 충분히 챙겨줘. 잠시만요. 세연은 그를 막아섰다. 당신은 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진우는 멸시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 너와 그 아이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펜트하우스를 떠나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잔인함이 묻어 있었다. 세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등 뒤에서 그녀와 뱃속의 작은 생명을 버리는 그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남자에게는 사랑이나 가족이라는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직 권력과 야망만이 그의 전부였다. 세연은 돌아서서 펜트하우스를 떠났다. 그녀의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는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그녀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거리로 나왔다.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고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그녀는 갈 곳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이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겼고 그녀의 공경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홀로 이 세상을 떠돌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언론에는 한화그룹 CEO의 결혼 생활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윤세연, 한진우 CEO와의 불화로 별거 시작? 진우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비서에게 말했다. 기사 내용을 정정해. 별거가 아니라 이혼이야.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회수해. 그녀에게 단 한 푼의 돈도 남기지 마. 진우는 세연이 자신의 재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의 명령은 세연에게 오히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진우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힘으로 홀로 서기를 결심했다. 그녀는 건축학을 전공한 수재였다. 그녀는 한화그룹과의 거래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로 했다. 그녀는 오피스텔 방 하나를 구하고 작은 작업실을 차렸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독창적이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작은 프로젝트들이 그녀에게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녀의 이름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진우의 아내로서가 아닌 건축가 윤세연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나갔다. 한편 한진우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스카이폴이었다. 서울 한복판에 초고층 빌딩을 짓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그는 경쟁사들을 인수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진우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연과 아이를 버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목표를 향한 당연한 희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혼자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남아 빛나는 야경을 내려다보며 텅 빈 감정을 느꼈다. 어느 날 세연은 임신 기간 중 정기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보며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과 한진우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아이는 내 전부야. 그녀는 속삭였. 같은 시간 한진우는 VIP룸에서 투자자들과 만찬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성공의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와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인간적인 부분, 그의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가 버린 작은 생명은 훗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윤세연에게 서울은 더 이상 꿈과 희망의 도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상아탑이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내쳐진 이방인이었다. 한진우가 그녀에게 남긴 것은 단 하나의 비정한 문장뿐이었다. 너와 그 아이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 말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오직 뱃속의 작은 생명만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 도심의 낡은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한때 그녀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다른 행성의 풍경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매일 아침 그녀를 맞이하던 전속 요리사와 비서 대신 작은 인덕션과 낡은 냉장고가 그녀의 아침을 열었다. 값비싼 디자이너의 옷 대신 편안하고 실용적인 티셔츠와 청바지가 그녀의 유니폼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두 손으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으로 주목받았던 건축가였다. 이제 그 재능을 오직 자신과 아이를 위해 사용해야 했다. 처음에는 일이 쉽지 않았다. 그녀는
한화그룹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벗고 건축가 윤세연으로 홀로 서기를 시도했다. 그녀의 이름은 아직 건축업계에서 낯선 이름이었다. 작은 카페 인테리어부터 시작해 지인의 소개를 통해 들어오는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들을 하나씩 맡았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스케치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클라이언트들을 만났다. 임신으로 인한 입덧과 피로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디자인에는 따뜻함과 기능성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공간에 대한 그녀의 섬세한 이해는 클라이언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바로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인 백민준이었다. 민준은 세연이 한진우에게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 민준은 세연의 고통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다. 그는 법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세연아, 이럴 때일수록 네가 가진 것을 잊지 마. 넌 훌륭한 건축가야. 내 재능은 한화그룹의 이름표가 없어도 빛날 거야. 민준의 따뜻한 말은 세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세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 찾아와 커피를 사주고 그녀의 디자인을 보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민준의 존재는 세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한진우와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다. 민준은 사람의 가치를 돈이나 권력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한편 한진우는 스카이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화그룹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경쟁사인 KS그룹을 제거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했다. 그는 로비스트들을 고용하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성공만이 있었다. 그러나 KS그룹의 CEO인 이재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이재혁은 진우와는 달리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진우의 비리를 눈치채고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재혁은 진우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예견했다. 진우는 이재혁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그의 회사를 흔들기 시작했다. 그는 언론을 조작하고 KS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진우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이재혁을 몰아붙였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야. 이재혁 같은 이상주의자는 결국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될 거야. 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아내였던 세연을 버린 것처럼 이재혁을 비롯한 모든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진우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세연이 그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돕는 든든한 조력자 백민준이 있었다는 것을. 세연은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작은 도서관 건축이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려 했다. 그녀는 공간이 단순히 건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이 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평범함을 넘어섰다. 그녀는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했다. 도서관은 단순한 책 보관소가 아닌 사람들이 쉬고 배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탄생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녀의 이름은 업계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세연아, 내 디자인 정말 멋지다. 한진우가 널 버린 건 평생 후회할 일이야. 민준이 말했다. 세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준아. 그 덕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으니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에너지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너를 위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세연의 명성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의 회사는 작은 사무실을 벗어나 번듯한 오피스를 갖게 되었다. 직원들도 늘어났다. 그녀는 한진우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의 성공은 한진우가 그녀에게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스카이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다. 곧 그의 성은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아내와 아이가 그리고 그의 오만함이 그의 몰락을 초래할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한진우의 오만함은 거침없이 팽창하고 있었다. 그는 스카이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경쟁사인 KS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프로젝트의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복잡한 금융 거래를 조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보고서와 계약서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 서류들 속에 숨겨진 희생자들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만이 존재했다. 그러나 한진우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그가 가장 멸시했던 자신의 전 아내 윤세연이었다. 세연은 한진우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투명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자신의 건축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녀의 회사는 작은 프로젝트들로 시작해 점차 규모를 키워나갔고 어느새 업계에서 주목받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노력으로 이룬 성공에 만족하며 사랑하는 아이를 낳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세연은 우연히 한화글로벌의 스카이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작은 건축 자재 회사의 파산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 회사는 세연의 대학 선배가 운영하던 곳으로 과거에 그녀를 여러 번 도와주었던 은인이었다. 세연은 선배의 갑작스러운 파산 소식에 의아함을 느꼈다. 선배는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기 때문이었다. 세연은 개인적인 의리를 위해 이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백민준이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민준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적 감각으로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복잡한 금융거래의 흔적을 포착했다. 그들은 함께 파산한 회사의 재정 기록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한화글로벌의 페이퍼 컴퍼니와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모든 단서는 한진우가 추진하는 스카이폴 프로젝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세연아, 이건 단순한 파산 사건이 아니야. 한진우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일 같아.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세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토록 타락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야망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와 실망감에 휩싸였다. 그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사실을 밝혀야겠어. 내 선배와 같이 한진우에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세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의 결심에 민주는 그녀를 지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화글로벌 내부의 비리를 알고 있는 제보자를 물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한진우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한진우의 비자금 장부를 관리하던 인물로 자신의 양심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그들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한편 한진우는 KS그룹과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재혁은 진우의 비리를 알고 있었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력했다. 진우는 이재혁을 비웃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이재혁 씨, 당신이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은 증거가 아니라 힘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진우의 오만함은 이재혁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재혁은 진우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자비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진우와의 정면 대결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진우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때 한진우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닥쳤다. 그들의 비밀 제보자, 즉 한진우의 비서실 직원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세연과 민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진우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신했다. 세연은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한진우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진우의 악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세연과 민주는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추적했다. 메시지에는 스카이폴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은 지하실에 있다는 의미심장한 단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단서가 가리키는 곳, 즉 한화글로벌 본사의 지하 서버실을 목표로 삼았다. 그곳에는 한진우의 모든 비리와 불법이 담겨 있는 비밀 장부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들은 이 모든 계획을 극비리에 진행했다. 한진우는 여전히 자신의 성공에 취해 있었다. 그는 세연이 단순히 자신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발밑에서 짓밟힐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버린 아내와 아이가, 그리고 그녀의 곁에 선 단 한 사람의 조력자가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곧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한진우의 오만함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 잡힌 권력을 굳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불필요한 존재들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세연과 백민준의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그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세연은 그저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여자일 뿐이라고. 변호사 백민주는 돈 몇 푼이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속물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들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으로 뭉쳐 있다는 것을. 세연과 민주는 제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한진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비밀리에 행동했다. 제보자가 남긴 마지막 단서, 스카이폴 프로젝트의 진짜 얼굴은 지하실에 있다는 메시지는 그들에게 한화 글로벌 본사 건물 내부에 숨겨진 비밀 장부의 존재를 확신하게 했다. 그들은 한진우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는 그 장부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싸움의 핵심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는 자신이 가진 법률 네트워크와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한화 글로벌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는 회사 건물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찾아냈다. 그들은 본사 건물에 잠입해 지하 서버실로 향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한진우가 가장 자신하는 곳, 그의 왕국과도 같은 그곳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한편 한진우는 세연과 민준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이용해 그들이 자신의 비리를 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신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연의 작은 건축 회사에 세무조사를 보냈다. 또한 그녀의 회사에 프로젝트를 맡겼던 클라이언트들에게 압력을 넣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세연을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는 것이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군. 한화 글로벌의 힘을 보여주면 알아서 무릎 꿇고 빌게 될 거야. 한진우는 비웃었다. 하지만 세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한진우의 비열한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도움으로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준비했고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한진우의 이러한 행동이 그가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점점 더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와 민주는 마침내 D-Day를 잡았다. 그들은 한화 글로벌의 정기 보안 점검일 경비가 가장 느슨해지는 틈을 타 잠입을 시도했다. 그들은 평범한 기술자 복장으로 위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들은 지하 서버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바로 그때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한진우의 비서실장인 강민호였다. 그는 진우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강민호는 그들을 발견하고 수상한 눈빛으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이 시간에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민호가 싸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세연과 민주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거짓말로 그를 속였다. 지하 서버실 정기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강민호는 그들의 말을 믿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을 따라 지하 서버실로 향했다. 세연과 민주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한진우의 신복이 자신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방해할까봐 두려웠다. 서버실에 도착하자 강민호는 그들을 감시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세연은 민준에게 몰래 신호를 보냈고 민준은 준비해온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을 조작했다.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강민호는 당황하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 그 찰나의 순간 세연은 민준이 미리 알려준 서버의 위치로 달려갔다. 그들은 그곳에 숨겨진 비밀 장부를 찾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곧 돌아왔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임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소리쳤다. 당신들, 한진우 회장님을 배신하려는 거야. 강민호는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다. 세연과 민주는 그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그 순간 세연은 한진우의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찾아냈다. 그녀는 그 장부를 들고 민준과 함께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강민호는 그들을 쫓았지만 그들은 이미 건물 밖으로 도망친 후였다. 한진우는 이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윤세연, 감히 내 것을 건드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해. 당장. 그는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려 했다. 그는 세연과 민준을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동원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세연은 비밀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겼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고 한진우의 정면에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한때 그에게 버림받았던 나약한 여자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오직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전사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한진우는 자신이 버린 존재의 강인함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이었다. 한진우의 분노는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감히 자신의 왕좌를 위협한 윤세연과 백민준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들의 손에 들어간 비밀 장부는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들을 추적했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장부를 되찾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검찰과 경찰 내부에 있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윤세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녀의 손에서 장부를 빼앗는 것이었다. 윤세연, 네가 감히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한진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윤세연은 이미 한진우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분노가 곧 그의 오만함과 무관심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백민준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장부를 여러 곳에 분산시켜 보관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언론에 공개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한진우가 가장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에게 맞서기로 했다. 그녀는 언론의 기자회견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의 주제는 한화글로벌의 스카이폴 프로젝트에 대한 중대한 의혹 제기였다. 이 소식은 곧 한진우의 귀에 들어갔다. 한진우는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언론사에 압력을 가했다. 그러나 세연은 이미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둔 상태였고 그녀의 기자회견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세연은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은 한때 한진우의 아내였던 나약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스크린에 띄우고 한진우의 비리와 불법을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화글로벌의 스카이폴 프로젝트는 명백한 불법 비자금 조성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들은 한진우 CEO가 경쟁사를 불법적으로 파산시키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진우 CEO의 자필 서명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기자들은 세연의 용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세연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사실만을 제시했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증거 자료를 배포했고 그들이 스스로 진실을 파헤치도록 유도했다. 이 소식은 곧바로 한진우에게 전해졌다. 한진우는 기자회견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는 세연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언론은 이미 그의 비리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재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변수, 즉 윤세연의 용기와 지혜를 간과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희생자로만 여겼다. 그러나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강인한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는 기자회견의 내용을 모두 거짓이라고 발표하고 윤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난 후였다.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의 비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 세연은 진우의 반격에 침착하게 대응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거짓말을 할지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중과 함께 모든 법률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그를 횡령, 배임, 살인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그녀의 고발은 한진우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KS그룹의 이재혁 CEO는 세연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한진우가 자신을 압박했던 과정과 증거들을 공개했다. 이재혁의 증언은 세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한진우는 더 이상 자신의 비리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아내와 아이를 버렸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존재가 자신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진우의 거대한 제국은 흔들리고 있었다. 언론은 그의 비리와 윤세연의 용감한 폭로에 대해 연일 보도했다. 한화글로벌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한진우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소집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세연을 역공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와 백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했다. 살인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검찰은 마침내 그를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재판이었다. 한진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세연이 자신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세연은 증인석에 서서 당당하게 진실을 증언했다. 그녀는 한진우의 비자금 장부와 그가 경쟁사를 파산시키기 위해 벌인 불법 행위들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그의 아내였음을 밝히고 그가 그녀와 아이를 어떻게 버렸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증언은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저는 이 자리의 복수를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세연은 말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증인이 나타났다. 바로 한진우의 충실한 신복이었던 비서실장 강민호였다. 그는 지난밤 내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한진우의 명령으로 제보자를 살해하고 그가 벌인 모든 비리에 가담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자백은 한진우의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강민호는 증언대에서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결국 저마저도 버리려 했습니다. 강민호의 증언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한진우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믿었던 신복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가 가진 권력도, 돈도,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마저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한진우는 횡령,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한진우는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그의 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의 어머니는 묵묵히 법정을 떠났다. 그녀는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법정을 나서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들은 그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한진우 씨, 후회하십니까? 버려진 아내와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한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이가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아이의 어머니인 세연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자신이 버린 모든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세연은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몰락을 보며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웠고 그녀의 아기를 지켰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세연의 곁에는 민준이 함께했다. 세연아, 정말 잘했어. 민준이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민준아,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세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뱃속에는 그녀의 모든 것인 사랑스러운 아기가 있었다. 한진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세연은 모든 것을 얻었다. 한진우가 감옥으로 향하는 길은 길고 어두웠다. 그는 텅 빈 구치소 방에 홀로 앉아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음을 실감했다. 거대한 권력과 명성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쇠창살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버린 아내,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오만하게 무시했던 그 존재들이 그의 파멸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깊은 후회와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외면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며 그와의 면회를 거부했다. 한화그룹은 그의 동생인 한지혁을 새로운 CEO로 선임했고 한진우의 이름은 그룹의 역사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영광을 떠올릴 때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자신이 왜 그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했는지, 왜 사랑과 행복을 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세연은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그녀는 아이에게 하늘이라는 뜻의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는 세연의 눈을 닮아 맑고 총명했다. 세연은 아이를 키우며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채워졌음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건축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고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건축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의 삶은 한진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백민주는 변함없이 세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세연이 힘들어할 때마다 그녀를 위로했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했다. 그는 세연에게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녀가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기다리며 묵묵히 그녀의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세연 또한 민준에게 깊은 신뢰와 의지를 느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 이상의 관계였다. 2년 후 한진우는 감옥에서 세연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의 편지는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그는 자신이 버린 아이를 보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편지를 읽는 세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감옥으로 향했다. 한진우는 면회실에서 세연과 아이를 만났다. 아이는 세연의 품에 안겨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진우는 아이의 맑은 눈을 보자마자 무너졌다. 그는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버렸던 그리고 평생 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진우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세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가 아닌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후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에 대한 모든 감정을 놓아주고 온전한 자유를 얻겠다는 의미였다. 진우 씨, 당신의 진심은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당신의 죄는 당신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에요. 세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한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세연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아내와 아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었고 사랑이었으며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세연은 아이와 함께 면회실을 나섰다. 한진우는 유리창 너머로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평생 치르며 살게 될 것이다. 몇 년 후 세연은 민준과 재혼했다. 그들은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다. 아이는 민준을 아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세연은 성공한 건축가로서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다. 세연은 종종 딸과 함께 바닷가에 갔다. 그녀는 딸에게 말했다. 하늘아, 세상은 넓고 아름다운 곳이야. 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곳이기도 해.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운다면 너의 삶은 너의 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질 거야. 딸은 엄마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연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한진우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다. 한진우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세연은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 정의, 그리고 새로운 삶을.